R과 관련해서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R 문법이나 이런 것들은 교재를 보시고 그걸 참조해서 보시고 선생님이 일일이 설명하면서 확인해 가면서 가르쳐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쭉 R 스트럭처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그리고 통계 내용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위키 페이지입니다. 스케줄표에 위크 5 보면 데이터 스트럭처 링크가 있죠. 해서 클릭해서 가보시면은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R에서의 데이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벡터에서 데이터 프레임까지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무슨 아주 복잡한 뭐를 다루지 않는 이상 대부분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나 아니 혹은 팩터하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하고 섞인 것 그 정도만 가지고서 사용을 하거나 혹은 소셜 네트워크나 요새 뭐 네트워크 분석 뭐 이랬을 적에는 매트릭스를 분석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지 이렇게 모든 걸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나 팩터 그런 것 그리고 벡터는 뭐 여러분들 그냥 있는 한 줄로 일렬로 된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건 참조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두시라 라고 하는 챕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벡터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호모지니어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벡터 안에는 10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캐릭터 이렇게 섞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섞인 게 아니라 요 세 가지 벡터에 대한 네이밍, 레이블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프린트아웃 벡터 v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 네임 각 하나하나의 벡터의 네임이고 10, 20, 30이 데이터죠. 그죠? 그래서 내가 20을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v 하고 이런 식으로 중괄호 하고 레리를 이렇게 따옴표를 쳐서 하시면 그럼 레리의 20이 프린트아웃이 됩니다. 리스트는 벡터하고 다르게 여러 개가 막 섞일 수 있습니다. 헤테로지니어스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list can contain elements of different types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선생님은 리스트라는 데이터 타입이 많이 쓰이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전문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쓰는지 몰라도 데이터 분석할 적엔 크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에 보시면 요거는 벡터죠. 숫자 벡터, 요건 문자 벡터, 캐릭터 벡터, 요거는 로직 벡터. 그죠? 그래서 true, false.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는 뭐냐 하면은 x라는 변인의 요거 세 개의 리스트와 그죠? 세 개의 벡터와 그리고 3을 리스트 형식으로 x에 담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프린트아웃을 x에서 두 번째 리스트를 출력해다오 하면은 두 번째 리스트는 첫 번째, 두 번째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출력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두 번째와 네 번째를 출력해다오 하니까 요것과 네 번째인 요게 출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출력하고 네 번째인 것이 출력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모드는 무슨 피지컬 타입 그래서 여기 보면 넘버, 벡터 오브 넘버, 캐릭터 스트링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살펴보시면 되고 살펴보시는 것 중에서 좀 중요하다 싶은 게 이 팩터입니다. 팩터는 종류로 되어 있는 그죠? 이렇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데 요 캐릭터 스트링은 그냥 이름을 문자를 쭉 나열하는 겁니다. 그런데 팩터는 여기서 보시면 모두는 뉴메릭 그래서 숫자입니다. 그 대신에 여기 있는 뉴욕, 요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이렇게 되어 있는 IL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그 팩터라는 데이터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유니크한 것만 추려서
그 엘레멘트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요건 뭐 이렇게 카테고리 분석을 하거나 이럴 적에 꽤 쓰이는 거라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거는 이따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는 요거 보면은 as date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요거에 데이트 형식으로 저장이 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날짜 형식으로 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d라는 거를 클래스가 뭐냐 물어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데이트라고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매트릭스라는 데이터가 있죠, 그죠? 매트릭스는 A는 1부터 6까지 저장해다오. 그러면은 저장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카피를 해서 이쪽으로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A를 출력해달라 그러면은 이렇게 가로로 1부터 6까지가 출력이 되죠, 그죠? 근데 요거의 디멘전은 없는 겁니다. 디멘전 약자거든요. A 하면은 디멘전은 아직 없다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멘전을 주미하는 말이에요.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A 벡터의 디멘전을 다오라는 얘기예요. 그죠? 디멘전을 2 곱하기 로가 앞에 먼저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받은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하니까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되죠? 로를 따라다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은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레이는 디멘셔널이 2가 아니라 이제 3개 입체적으로 된 걸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요 앞에 거 2개가 평면 어레이고 요 세 번째 게 깊이 어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부터 12까지 이렇게 D에 넣고, 그죠? 그 다음에 디멘전을 입체로 3, 이걸 뭐라 그러죠? 입체로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은 2 곱하기 3 매트릭스를, 그죠? 요거를 2개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그죠? 모두 12개 엘리멘트가 있으니까 요거 6개로 이루어진 거를 2개로 만들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출력을 일단 해보면은 하나, 2개로 이렇게 나눠서 저장이 되고 각각이 2 곱하기 3의 요 매트릭스 구조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팩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벡터기는 한데 유니크 밸류만을 모아서 따로 관리를 하는 거를 말합니다. 유니크 밸류라 그러면 헷갈릴 수 있는데 나중에 통계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베리어블에 쓰이는 그런 유니크 베리어블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에 이렇게 1, 2, 2, 3, 3, 4, 4, 4, 4, 2, 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벡터에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돼 있고 이 저장을 한 거에 스트럭처를 출력을 하면은 numerical, 그래서 넘버다 해서 1부터 14까지가 이렇게 14개거든요. 그죠? 14개가 이렇게 출력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요거를 팩터로 바꾸는 거는 여기 팩터라는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팩터로 바꾼 데이터를 가지고 출력을 하면은 V랑 A랑 똑같죠. 그죠?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레벨스, 그래서 고유의 것들이 출력이 됩니다. 14개가 있는데 그 중에 고유로 1, 2, 3, 4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스트럭처를 뽑아 나오 그러면은 스트럭처로 아까는 넘버였죠. 그죠? 근데 지금은 여기 팩터로 포맷을 저장해 그러니까 지정해 주었으니까 팩터로 되고 4개의 레벨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4개. 1부터 4까지 4개의 레벨이 있고 실제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진행돼 갑니다. 라고 아웃풋을 출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령 내가 어떤 그룹엔 1을 주고 어떤 그룹엔 2를 주고 이렇게 어떤 뭐 3가지 그룹의
있는데 각 개인에게 어떤 그룹은 어떤 개인은 1그룹에 속하고 어떤 개인은 2그룹에 속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쭉 모으면요. 그죠? 모으면은 그걸 팩터로 해야지 그 개인들이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룹 간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게 팩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SAS나 SAS나 SPSS에서도 데이터 프레임과 같은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테이블 형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테이블은 렉탱귤라 이렇게 정사면체, 직사면체 형태의 형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을 적에 세로로 내려가는 건 로라고 하고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한 줄, 두 줄 이렇게 보는 거는 컬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와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비록 매트릭스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매트릭스는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은 벡터의 데이터를 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 있는 거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V가 벡터가 있죠. 그죠? 3개의 엘레멘트로 이루어진 벡터인데 거기에 V에 4를 더하면 이렇게 더할 수 있죠. 그죠? W라는 벡터가 있고 V라는 벡터가 있는데 그 V라는 벡터는 W라는 벡터에 여기서 이야기한 V라는 벡터를 그죠? 두 개를 같이 묶어서 V로 저장해다오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 2, 3, 4, 5, 6, 7, 8 이렇게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벡터의 데이터를 넣을 적에 그냥 이렇게 끝 무렵에 넣으면 맨 마지막에 위치가 가죠. 그죠? 그리고 위치를 지정하려면 5번째 다음에 99를 넣어다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번째 다음에 99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0 다음에 하면은 1부터 10까지 이렇게 엘레멘트가 있으니까 1 전이 0이죠. 그죠? 그러면 0 다음에니까 99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데이터가 정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원하는 장소에 데이터를 밀어 넣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 룰은 요거는 몸에 익혀 두셔야 됩니다. 여기 1부터 6까지라는 벡터가 있고 1부터 3까지라는 벡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요거는 두 개를 엘레멘트를 더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구성원을 계산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따라서 계산이 첫 번째 거는 1부터 6까지 있고 두 번째 건 1부터 3까지 있어서 디멘전이 길이가 다릅니다. 벡터 길이가. 그런데 그거를 수치식으로 더하라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밑에 짧은 게 리사이클링이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6에 해당돼서 1, 2, 3 한 번 쓰이고 위에 그죠? 다시 1, 2, 3이 리사이클로 쓰여서 그 결과값이 2, 4, 6, 5, 7, 9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시면은 여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맨 끝에 줄만 나오게 됩니다. 여기 아래에서 볼까요? 그죠? 그래서 2, 4, 6, 5, 7, 9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C바인드는 외우실 적에 컬럼을 묶는다 하는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터 6까지 벡터를 컬럼으로 묶어서 출력을 해다오. 그럼 컬럼식으로 세로로 출력을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1, 6을 출력을 그냥 하면은 가로로 그죠? 원 컬럼으로 아니라 이렇게 벡터로 저장을 하죠. 그죠? 그게 다른 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1, 6, 6개짜리 C바인드 요 데이터가 있고 3개짜리가 있는데 요걸 같이 컬럼을 묶어다오 그러면은 요 6개하고 3개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요것도 리사이클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 2, 3, 4, 5, 6 하고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이 됩니다. 만약에 이거는 크기가 말이에요. 길이가 2대 1이었기 때문에 리사이클링이 됐는데 꼭 2대 1이 안 될 수 있죠. 그죠?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워닝 사인을 받지만 리사이클링이 되는 데까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1부터 6에서 1부터 5까지면은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을 적에 1에다가 1 더하고 2에다가 2 더하고 3에다가 3 더하고 해서 더한 값이 쭉 나오고 마지막에는 다시 1로 리사이클링이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뭐냐면은 multiple of shorter object length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짧은 거의 배수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죠? 여기 짧은 벡터의 6개, 2배수였기 때문에 에러 없이 이렇게 컬럼 바인드도 되고 C 바인드도 되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배수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워닝 사인이 나오지만 계산은 다 해줍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팩터를 크리에이팅 할 적엔 이렇게 팩터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팩터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win, lose, tie, win, 승, 패, 비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F를 출력하면은 win, lose, tie, win, lose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unique value인 lose, tie, win 세 개가 레벨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레벨이 있고 그 세 가지 레벨에 해당되는 각각의 엘리멘트는 win, lose, tie, win, lose다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요 workday라고 해서 wday라고 이렇게 했는데 Wednesday to Thursday, Monday 해서 저장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요 위에 있는 것 중에서 유니크한 것이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팩터로 저장을 할 적에요. 요 workday 요거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C에서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해서 사실 여기에 Friday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Friday를 강제로 지정해 주면은 그죠? 지정을 해주면은 실제 데이터는 여기 뭐 Friday가 없죠. 그죠? 그런데 레벨에는 Friday가 찍혀 나오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게 팩터의 성격이다, 성질이다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은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벡터를 원 벡터 하나의 벡터로 묶는 거 혹은 팩터로 묶는 거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그냥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스택이란 명령어로 멀티플 벡터를 묶는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프레시맨으로 둘, 넷, 다섯 개 데이터가 있고 소포모어로 7개 데이터가 있고 주니어로 4개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서 각각의 데이터를 이렇게 변수 이름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를 컴바인 하기 위해서 3개의 그죠? 벡터를 그죠? 리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묶는데 처음에 거를 프레쉬, 소포모, 주니어로 해서 프레쉬에는 프레쉬맨이 들어가고 소프에는 소포모가 들어가고 JRS에는 주니어스가 들어간 식으로 해서 스택 세로로 쌓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0.6, 0.35, 0.44 해서 그죠? 요렇게 있고 그게 프레쉬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로로 쌓인 것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여기 요 두 번째 칼럼 말입니다. 두 번째 칼럼에는 프레시먼, 소포모, 주니어로 이렇게 했던 그 데이터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밸류가 들어가죠. 요런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은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통계 분석을 할 적에 1학년과 2학년과 3학년 사이에 점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한 분석을 데이터 변형 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한 형태의 데이터 형식이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명령어는 스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얘기는 실제 통계 분석하면은 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여기 있는 values와 ind는, 그죠? 요거는 디폴트로 주어지는 그런 컬럼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그게 색깔려서 다른 데서도 똑같이 요런 식으로 주어지죠, 그죠? 색깔리면은 요 명령어를 통해서 com이라는 데이터 있죠, 그죠? 요 데이터의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이잖아요, 그죠? 각각의 컬럼을 스코어와 이어로 바꿔다오 해서 컬럼 네임즈라는 거 바꿔달라고 합니다. 바꾸면은 그러면 앞에 게 스코어고 뒤에 게 학년이죠, 그죠? 각 학년마다 점수가 어떻게 다른가 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근데 리스트에 대한 건 선생님이 생략을 할게요. 교재를 읽어보시고 리스트를 따라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스는 정방형, 직방형 이런, 그죠? 입체 형식을 가진 사각형의 데이터를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1.1에서 벡터로 말이에요. 6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매트릭스 형식으로 바꿔나오 이렇게 바꾸는데 요 데이터 벡터를 말이에요. 요 뒤에 디멘션으로 로우 디멘션, 컬럼 디멘션을 적습니다.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3 형식으로 매트릭스를 만들고 벡터를 차례대로 1, 2, 3, 4, 5, 6 순서로 넣어다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러면 되겠고, 매트릭스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A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옆으로 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 매트릭스를 옆으로 누인 매트릭스. 그래서 A의 트랜스포즈 매트릭스를 이렇게 T하고 괄호하고 A로 씁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스 인버스를 구하는 거. 요거는 solve 괄호 열고 A라고 이렇게 하면 되고, A 매트릭스와 B 매트릭스를 실제로 계산해서 곱해라. 요거는 그냥 별표를 쓰면 안 되고, 여기 M% 두 개를 이용해서 퍼센테이지 마크 있죠, 그죠? 그걸 가지고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고널 n, 그러면 n 매트릭스의, 그죠? 이렇게 n by n 매트릭스의 다이아고널 밸류를 말합니다. 실제로 요건 예입니다. 그죠? 그래서 매트라는 데이터를 매트릭스에서 이렇게 벡터를 넣고 디멘전을 두고 그 로우를 기준으로 해서 저장을 해다 그러면 1, 2, 3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죠. 그죠? 그런데 그 매트릭스와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 한 걸 곱해다오 하면은, 그러면은 요거 곱하기 요거를 세로로 세운 매트릭스를 곱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 크기는 2 곱하기 여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고, 만약에 매트릭스는요, 이렇게 자연수 곱하는 거와 다르게, 자연수나 실수 곱하는 거와 다르게 순서를 바꾸면 값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매트라는 요 매트릭스 데이터를 트랜스포즈 한 거를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원래 매트릭스를 곱하면은 이제는 3 곱하기 3 형태의 데이터를 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요거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계산해 봤던 거라 딱히 길게 설명을 안 해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매트릭스의 로우하고 컬럼의 이름을 정하는 거, 그죠? 로우 네임스, 컬 네임스 이렇게 해서 요 벡터 형식으로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느 로나 어느 컬럼의 데이터를 고를까 이렇게 했을 적에 요 매트릭스 데이터의 앞에 게 로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로우의 데이터를 출력해다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요거는 뭐죠? 세 번째 컬럼을 출력해다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있죠?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형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서 데이터를 넣으면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거죠. 형식을 갖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죠? 혹은 리스트들이 모여 있는 그런 벡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 리스트 형식이 있으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라는 뜻에서 as.data.frame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프레드 1, 프레드 2, 프레드 3, 그 리스폰스 그래서 각각 숫자, 그 다음에 요거는 벡터식으로, 팩터식으로 이렇게 AM, PM으로 하고 그 다음 리스폰스 다시 숫자 해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요거를 저장해 나오고 그러면은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벡터가 컬럼 형식으로 해서 해쳐 모여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기가 좋은 요 데이터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그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하는데 여기 있는 컬럼의 이름을 이렇게 따로 정해주는 거죠. 그죠? 따로 정해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거는 뭐냐면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벡터들을 모아서 만들 적엔 벡터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벡터의 길이가 모두 같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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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거죠. 하나라도 짧거나 길면은 그러면 에러 사인으로 토해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억지로 길이를 맞추거나 혹은 짧은 벡터 있죠. 그죠? 짧은 벡터에 빈 벡터에다가 NA라는 not available이라는 데이터를 강제로 할당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여기 뒤에 있는 것도 그냥 읽어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 아까 C 바인드는 컬럼으로 묶는 거죠. 그죠? 로우 바인드는 R 바인드는 로우로 묶는 겁니다. 로우로 묶는 거는 여기 컬럼 대 컬럼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스택하는 거죠. 그죠? 근데 R 바인드는 세로로 스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가 있고 여기 다른 데이터가 있으면 똑같은 형식이니까 R 바인드를 묶어 나와 그러면은 A부터 C까지 이렇게 있고 D부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세로로 컴바인 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형식의 새로운 데이터를 같이 어펜딩하는 이렇게 갖다 붙일 적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데이터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게 로우를 하나 만들어서 각각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넣고 두 개를 R 바인드로 그죠? 더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R 바인드가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쭉 그냥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는 다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